좀 때려라. 때려 그냥. 그래 때리면 들어가잖냐. 왜 슈팅을 안 때리냐. 그 축구 얘기해달라고 해서 한번 갔었는데, 야 슈크리니아르 뭐하냐 이런 진짜. 에이씨, 저건 완전히 슈크리니아르가, 이거는 지금 수비 실수네요. 이강인 선수도 오늘 저희처럼 오늘은 그냥 이렇게 관전 모드예요. 오늘 그냥 이강인 선수 안 뛴다고 봐야 됩니다. 안 뛰어요. 이렇게 안 뛰어요 이강인. 오늘 오빠가 안 뛴다고 해서 또 모른다. 안 뛴다니까 메리골드. 아니 그니까 나 그거 있으면 여기다가 들고 있으려고. 이강인 오늘 안 뛰어요. 와 씨. 야 이런 건 비티냐는 정말. 아 이런 건 예술이다. 이런 게 나와야지. 그래 이런 게 나와. 아 이런 건 멋지다. 야유 어떻게 된 거야? 야 뭐야 이거? 수비 어떻게 패스를 한 거야? 와 씨 가가와. 오 씨. 유럽파에 이게 있구만. 한 방에 그냥 갈라버리네. 이것도 수비 실수야. 자, 오늘 경기를 같이 보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강인 왜 안 뛰나요? 이 질문하고 파리 왜 이렇게 못하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90분 내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전체적으로는 오늘 세레소 오사카와 파리 경기, 일단 일본의 세레소 오사카가 3대2로 파리를 잡았습니다. 5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강인 왜 못 뛰었냐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오늘 경기는 좀 볼 수 있을까? 이 기대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하루 전에 이제 축구화를 신고 가볍게 런닝하는 게 공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화를 신고 이제 볼을 좀 다룬다는 얘기는 일주일 전에 햄스트링을 다친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좀 회복하고 있는 단계구나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 혹시 뛸까 이렇게 봤던 거죠. 오늘 경기 앞두고도 2시간 전에 경기장에 나와서 몸을 또 풀었어요. 축구화를 신고. 그래서 이러면은 오늘 경기에 엔트리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었냐면, 선수들이 원래 경기 앞두고 뭐 1시간이나 30분 정도 전에 몸을 같이 풀잖아요. 그죠? 근데 이강인 선수는 경기 2시간 전에 혼자 나와서 피지오 그러니까 코치 한 명 데리고 와서 둘이서만 몸을 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수들 함께 오늘 경기에 뛸 선수들과 모여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오늘 경기는 나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뉴얼을 놓고 보면 당연히 오늘 경기 내가 뛰어야지라고 하면은 선수들과 함께 몸을 만들고 이렇게 호흡도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데, 부상에서 회복 단계에 있으면 함께 뛸 경우는 같이 부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혼자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시간 전에 그러면 왜 경기가 있는 경기장에서 왜 몸을 풀었냐 한번 본 거죠. 그래서 피지오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한번 뛰어보라고. 그러니까 뛰어보는 단계는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일단 부상에서는 완쾌가 된 겁니다. 부상은. 그러니까 상처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처는 아물었다는 얘기예요. 의학적으로는. 근데 상처만 아물었다고 해서 바로 경기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를 뛸 수 있는 핏이 됐냐, 몸 상태가 됐냐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뛰어보고 밟아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피지오가 보는 거죠. 피지오가 어제 훈련을 받고 오늘 경기 앞두고 2시간 전에도 따로 불러서 한번 뛰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경기 딱 시작할 때는 운동화로 다시 갈아 신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계할 때 하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이강인 선수는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운동화를 신고 있다는 얘기는 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근데 약간 우려스러웠던 건 뭐였냐면, 이강인 선수가 자꾸 이 오른쪽 허벅지 뒷근육, 우리가 이제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게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앉아있는 상태도 전반전에 자꾸 이렇게 만져가지고 좀 불편함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러긴 했는데, 뭐 그거는 자꾸 자기도 한번 좀 이렇게 일주일 전에 다쳤으니까 좀 잡아본 것이 아닌가 좀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상은 나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에 뛸 수 있는 체력, 감각이, 몸 상태가 얼마큼 됐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 8월 1일입니다. 저녁 7시 20분에 이제 그 일본 투어 마지막 경기인데 인테르 밀란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에 얼마나 뛰게 될지 혹은 뛸지.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몸을 만들고 있고, 지금 지난번 최대 2주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화요일 정도면은 2주는 안 되고 2주 가까워지는 건데,
만약에 계속 몸 상태를 보겠죠? 어제 이제 축구화를 처음 신고 하는 것처럼 계속 몸 상태를 보다가 만약에 괜찮다고 한다면, 이 다음 주 화요일 인테르와의 경기 때 짧은 시간 뛰어도 길게 못 줄 것 같아요. 만약에 뛴다면 뭐 한 10분, 15분 이렇게 뛸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리하면 안 된다. 사실 프리시즌이니까 무리하면 안 된다 판단된다면 뭐 그 경기는 건너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언제냐? 붙어 있어요. 8월 1일 인테르 경기 끝나면 이틀 뒤에 부산에서 전북현대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파리가 이번에 아시아 투어를 와가지고 갖는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인데, 근데 이게 전북과의 그 경기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라고 해야 되겠죠? 5시 경기예요. 굉장히 더울 때 경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면 왜 5시예요? 저녁 경기에 거의 하지 않습니까? 뭐 7시, 8시 이런 때. 이게 왜 5시로 됐냐면 파리가 자기네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의 시간에 맞추는 것 때문에, 뭐 당연히 특별기 전세기 이런 걸 텐데 그 또 뜨는 시간이 또 있어야 되나 봐요. 뭐 들어가고 이러는 것 때문에 시간을 5시로 당겨놨어요. 그럼 한참 무더운 시간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1일 인테르와의 경기가 이틀밖에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당연히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지만 부상에서 회복 단계에 있는 이강인 선수도 그러면 인테르와 이 전북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대를 줄지는 당연히 의무팀, 이강인 본인, 루이스 에니케 감독, 피지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당연할 겁니다. 지금 프리시즌 때 누구도 무리해서 이 경기를 뛰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진단에 따라서 아마 뛰게 될 건데, 그래도 지금 이 정도라고 한다면 축구화 신고 계속 몸을 만들어 보는 건 그래도 최소한의 전북과의 경기 때는 시간의 문제지 뭐 어느 정도는 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가죠. 근데 왜 이렇게 파리 못해요? 이런 거죠. 자, 프리시즌은 못할 수 있어요. 프리시즌 때 잘했다고 시즌 들어갔을 때 꼭 잘하는 것도 아니고, 프리시즌 못했다고 시즌 들어갔을 때 꼭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건 선수들의 몸 상태가 다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휴식을 쭉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몸도 조금 좀 살찔 수도 있고 감각이 좀 덜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인아웃된 선수들이 있으니까 손발도 좀 맞춰야 되고, 감독이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선수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프리시즌 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파리는 못해요. 지금 몇 경기째 이렇게 파리 이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오늘도 어쨌든 일본의 세레스 오사카랑 경기하는데 뭐 경기가 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아마 오늘 90분 경기 보신 분들은 이거 뭐냐?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 실점이, 그러니까 3골을 내줬는데 다 실수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도 그 슈크리니아르가 볼 넘어오는데 그거 제대로 다닐로하고 겹쳐가지고 내줘가지고 됐죠? 후반전 들어서도 공 뺏겨가지고 크로스 내줘가지고 실점했죠? 세 번째도 그 공 뺏겨가지고 가가와 신지, 예전에 맨유에 뛰었던 가가와 신지 볼 뺏어가지고 가가와 신지가 오른발로 감아 때려가지고 3대2가 된 건데, 일단 실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실수들이 왜 많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왜 파리가 못하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실수를 했던 그 슈크리니아르 센터백이고 이번에 영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전급으로 영입한 센터백이거든요. 몸이 무거워요. 못 뛰어. 그러니까 지금 프리시즌 때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프리시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선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사실 네이마르도 오늘 지난번 경기도 못 뛰어가지고 일본에서 되게 몰았다는 거잖아. 뭐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약간 노쇼 같은 거죠. 일본 팬들은 야 이번에 일본 투어 하는데 뭐야? 음바페는 이번 아예 명단에서 빠졌잖아. 이적 사가 때문에 아예 명단에서 제외됐고, 네이마르는 들어왔는데 네이마르는 뛰지도 않아. 오늘도 안 뛰었어요. 네이마르도 계속 안 뛰고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부상이 아니에요. 네이마르는 좀 살이 쪘어요. 네, 뚱뚱 포동포동 네이마르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또 안 돼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 일단 파리가 좀 이제는 그렇게 막 네임드들, 너무 스타들 말고 좀 젊고 배고픈 선수들도 많이 바꾸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뭐 이강인, 뭐 우가르테 이런 선수들만 영입을 한 거잖아요. 요런 느낌하고 약간 좀 겹쳐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 너무 여기는 좀 그 배부른 친구들이 너무 많나? 어떻게 이렇게 좀 간절함이 없지? 왜 자기 관리를 이렇게 못하지? 이런 것도 살짝 느껴지는
그런 약간 지금 현재 전체적인 몸 상태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다. 이런 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몸 상태야 그렇다 치더라도 퀄리티가 느껴졌어요, 오늘 사실. 우리 다 같이 봤는데. 파리라는 이름값이 있잖아. 파리는 리그왕에서는 최고팀이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나가도 뭐 기본적으로 16강, 8강, 4강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팀인데, 그러면 아무리 몸이 좀 이렇게 좀 무거워도 그래도 퀄리티는 있네. 저 선수가 몸을 올리면 에이 몇 명은 뭐 이렇게 좀 눌러버리겠네.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맛이 없어요. 이쪽 보면 왜 그러지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 메시 떠났잖아요. 음바페 지금 빠져 있어요. 네이마르도 지금 뭐 지금 못 뛰어요. 이강인도 지금 해서 못 뛰어요. 이렇게 베라티도 후반에 잠깐 들어왔어요. 그동안 파리의 퀄리티를 좌우했던 선수들이 빠져나갔거나 못 뛰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린 선수들이 막 나와서 뛰잖아요. 이러니까 퀄리티 차이가 없어. 어제 팀 K리그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팀 K리그가 이겼죠. 하지만 아마 보신 분들은 와 그래도 역시 알레티네. 알레티가 프리시즌 첫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해주잖아요. 그래 알레티는 잘한다. 근데 지금 파리는 지난번에 르아보르 경기하고 지금 일본에 와서 두 번째 경기를 좀 한 건데 여전히 퀄리티를 못 보여줘요. 그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파리가 이제는 스타들보다는 좀 재능 있는 선수들로 많이 바꾸자고 했는데, 근데 재능 있는 선수를 바꾸자고 했어도 퀄리티는 나와야 되잖아. 그래도 파리인데 스타들을 빼고 재능 있는 선수 넣자라고 했는데 이 선수들이 퀄리티 차이를 못 벌려주면 그러면 다시 스타의 시대로 돌아가야 되나? 회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 고민이 남겠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강인을 포함으로 한 몇 명 선수들이 못 뛰는 건 감안은 해야 되겠죠. 주전급들이 많이 못 뛰는 건 감안해야 되겠지만 요 고민은 이런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남을 수 있다. 이게 나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미드필더나 이런 데는 좋은 선수들이 그래도 많다. 이건 이강인 선수의 아무래도 주전 구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건데, 일단 지금 프리시즌 때 보는 것만 놓고 봐서는 우리 처음에 이적했을 때는 파리가 너무 센데 여기 스타들 너무 많은데 이강인 선수 그래 경쟁은 싸우는 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라고 했었는데 뭐야 그냥 선발하겠는데 이거 계속 막 기회 엄청 잡겠는데요? 잘할 것 같아요 진짜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약간 뎁스도 그렇고. 그런데 미드필더에 좋은 선수들이 많고 숫자적으로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비티냐 한번 보실래요? 비티냐가 되게 멋지게 골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비티냐가 그 에키티케하고 원투 줘가지고 그 후반 초반에 만들었던 그런 장면 49분이었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비티냐가 어찌 보면 그렇게 지금 파리의 선수 변화, 선수단을 좀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에 먼저 지난해 했던 선수잖아요. 지난해 영입해 와가지고 주전급으로 뛰면서 키는 작은데 볼을 잘 차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티냐의 어떤 재능, 또 그런데다가 우가르트에 영입돼 있죠. 파비앙 루이스도 있죠. 베라티가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베라티, 경험 많은 베라티도 있죠. 이강인이 있죠. 뭐 그 밖에도 모르겠습니다. 뭐 헤나투 산체스 같은 선수들은 얼마나 뛸지 모르겠지만 또 미드필더의 선수들이 많고, 또 이번에 이제 17살의 에메리 같은 선수들도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미드필더의 숫자는 많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많은 데 있어서의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어떠한 조합을 보여줄 것이냐, 또 어떤 주전 경쟁을 할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확실히 딱 보면서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파리가 경기력은 안 좋지만 미드필더는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구나.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드필더의 숫자를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를 좋아하는 건 지금 파리의 감독인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입니다. 이 감독은 전형적인 클래식한 9번보다는 이렇게 뭐 제라톱이라든지 미드필더 볼 잘 차는 선수를 데리고, 그러니까 지난 월드컵으로 얘기하면 가비와 페드리 같은 선수들 스페인 국가대표팀 할 때도 얼마나 그냥 패스를 그냥 죽어라 하잖아요. 경기하면 막 1000개 합니다. 1000개. 근데 이렇게 하는데 슈팅을 마무리를 줘야 되는 거는 또 안 풀릴 땐 되게 안 되잖아요. 지난 월드컵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약간 그런 전술적인 답답함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계속 빌드업을 하고 만들어 나가기까지는 괜찮은데 결국 축구는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에 때려 넣어가지고 결과를 내야 승패가 갈리는 스포츠인데, 요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축구가 얼마큼 빠르게 안착될 것이냐, 요거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여기 이제 이어서 붙이면 그래서 전방 공격수는 어떻게 하지? 요 고민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바페가 남느냐 떠나느냐로 또 갈라집니다.
이 다섯 번째 이 논쟁은 이 정리는. 그러니까 공격수가 필요한데 음바페가 남으면 음바페와 네이마르, 이강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뭔가 아센시오까지 요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만약 음바페가 떠나면 그러면 네이마르, 이강인, 아센시오 요렇게만 데리고 공격진을 구성할 수는 없거든요. 떠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것도 전방 공격, 물론 에키티케 같이 20대 초반의 선수도 있긴 있지만 그 파리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좀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수까지 필요한데, 종합해 보자면 이제 개막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과정에서 인테르와 또 전북현대와 이렇게 평가전을 갖고 하게 되는데, 개막이 8월 13일 로리앙과 합니다. 그럼 이제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지금 말씀드렸던 건 선수 몸 상태 끌어올려야 돼요.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전술적인 완성도도 올려야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음바페 이적 사과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걸 2주 안에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그래서 파리가 리그왕 막 싸우고 그러면 좀 있으면 또 챔스도 하잖아요. 이런 놓고 봤을 때 조금 전체적으로 모든 게 조금 빠르게 가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지금 부상 회복 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인테르 경기는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니까. 전북 경기 때도 많이 말고 한 30분 정도 뛰는 게 어떨까? 45분 정도, 30분 요 정도로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하면, 그러면서 주전 경쟁 구도도, 왜냐면 이제 프리시즌을 쭉 한 거기 때문에 전북 현대 경기 정도에서는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요 정도의 모양으로 한번 가면 좋지 않을까? 거기서는 약간의 그래도 갖춰진 스쿼드를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러면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 플러스 이강인 선수가 합류된 주전 경쟁 구도를 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이제 3일입니다. 목요일이죠? 요일로 하면 목요일 부산에서 5시 경기인데 전북과의 경기 때 꼭 지켜보자. 이렇게 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